자, 네 번째 썰, 네 번째, 세 번째 썰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썰. 아까 썰 하나 있었지만, 그건 어차피 영상에 담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내셨는데, 좀 특이한 질문입니다. 이 장마와 관련된 질문인데, 사실 지금 장마철이죠. 장마철인데, 폭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장마 때 폭우가 쏟아지면은 왜 수도권, 대전, 청주, 부산 쪽에서 침수 피해 사고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제보가 되는데요. 왜 유달리 이쪽 지역만 비 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는지 질문 올립니다. 반면에 태풍 피해 사고는 강원도 쪽하고 제주도 쪽이 월등하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이 폭우 같은 거 보면 항상 피해 받는 지역만 피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 피해를 계속 있는 데만 계속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비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비 피해를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거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 지금 강한걸리 지금 생방송 아닌 것 같은데? 강한걸리 지금 아이고, 마지막 말을 안 했네요. 사연 중에 미안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는 다릅니다. 저는 부모님을 계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남깁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생방송 맞나? 지금 생방송 누르셨어요? 대구는 왜 비 피해가 없는지는 알고 있어요. 대구가 왜 비 피해가 없냐 하면 대구는 그러니까 하수구 시설이 전국에 제일 잘 돼 있어요. 일단 대구는 이게 알려진 게 대구는 이 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가 없습니다. 낙동강 있긴 하지만 그 낙동강이 보통 대구에서 한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내권에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구는 물이 들어와도 금방 빠집니다. 아니, 정말 빨리 빠져요. 하수구 막힌 데가 별로 없습니다. 하수구 처리시설과 종말시설이 가장 잘 되는 데가 대구일 거야 아마. 예전에 작년인가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거 작년에 아마 원오픈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한 350가 내렸어 대구 그때 이틀 내도록. 그래서 그때 이제 비가 하루 종일 왔을 때도 물은 금방 빠졌어요. 물은 만약 물이 금방 안 빠졌으면 피해를 입었겠죠. 그래서 우리 비 피해를 아닌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저렇게 많이 받을까? 많이 받는데 저기 왜 살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거 나만 드는 건 아닐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사실 이거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뭐 너무 좁은데 많이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서울은 그렇잖아요. 서울은 안 터진다는 게 이상하지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안 터진다는 게 서울은 어떤 시골들은 터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 좁은데 덕지덕지 많이 살고 있으니까. 네. 너무 뻔한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서울은
이건 모든 사건 사고가 다 그래. 서울은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이게 피해가 심각해요. 사람이 많으면.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일단 수도권 기준으로 수도권의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수도권, 충청도, 부산 이렇게 갑시다. 수도권 특징이 뭐냐면 특히 수도권의 경우, 자, 수도권의 경우 한강과 접해 있다 보니 비가 많이 와서 한강이 범람해 버리면 교통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고 물이 금방 빠지지 않죠. 서울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엄청 많이 왔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서울은 이게 비가 와서 피해 입은 것보다 비 오고 나서 피해가 더 심각했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서울은 비 올 때도 피해가 심각하지만 비 오고 나서 그 뒤에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안 빠지거든요. 물이 그냥 잠겨 있는 상태로 며칠이 쭉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수기 못 쓰죠. 그리고 도로 한쪽 막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차가 많은데 못 가잖아, 이게. 뚫려 있어도 막히는 구간에 교통 이제 가는 길이 두 군데 가는 것이 한 군데로 딱 몰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막히는 데가 더 막히겠죠. 특히 서울은 이 교통 체증에 따른 스트레스와 어떤 그런 피해가 막심한 곳이잖아요. 교통이 민감한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봤을 때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전대현도 기억날 거예요. 그때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때 그 한강 잠기고 도로 잠겼을 때 그게 일주일 지나도 똑같았어, 이게. 일주일 지나도. 맞죠? 그러니까 뭐 하루 지난다고 물 빠지고 이게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갔어요. 일주일 내도록. 한 10일 가까이 간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개고생했잖아요. 그때.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은 이 교통이 마비가 돼버리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삶에 미치는 피해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난 그런데도 왜 서울에 저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피해가 매번 발생하는데 뭐 그렇게 서울 좋다고 막 엉겨 붙고 살고 있는지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서울 분들 또 버럭하겠죠 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수도권의 경우 음, 수도권 여기까지 합시다. 3번 됐고 뭐 충청도의 경우는 워낙에 다우지이기 때문에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충청도는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비 많이 오고 눈 많이 옵니다. 강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가 여지껏 태풍이나 이런 거 뭐 집중호우 봤을 때 충청도 비껴가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나가더라고요. 충청도 지역은. 눈이든 비든. 매년. 매년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피해갈 수 없어요. 음,
거기다가 이제 농경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나우지인데 더군다나 이제 농사 짓는 이제 주택가가 많다 보니 비 많이 오면 이제 피해가 심각하죠. 이게 특히 그런 것도 있어. 뭐냐 하면 충청도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도시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특히 농사나 이제 농경 생활 하시는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보면 다 주택가에 살고 있죠. 주택가에. 여러분 왜 보면 항상 왜 집중호우 같은 거 보면 물 안 빠져가지고 왜 그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막 바가지로 물 퍼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재도구 잠겨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매년마다 나왔잖아요. 매년마다. 그게 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 이게 주택이 아니라 만약 빌라나 건물이었으면 어땠을까? 아파트였으면 어땠을까?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이 농경지, 이 농사 짓는 어떤 그런 마을 보면 다 주택 아닙니까? 주택. 그리고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사 많이 짓는 지역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농사할 때 이제 물 길어오려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가 어 비가 많이 와버리면 악수가 돼버려요. 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도권에 제가 알기로는 그 강이 많은 거라고, 강과 이제 호수가 많은 거라고 해서 강, 호수, 저수지가. 다 보면 이제 원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면 이제 강이 원인이죠. 금강 있잖아요. 충청도는. 그 저수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특히 비 피해를 많이 볼 때 보면 비가 많이 와서라기보다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방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 지방이 무너져가지고 그 제방에 흘러나온 물이 농경지에 침수하고 농경 침수하면 주택가가 밀려오는 그게 거의 매년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가 많이 와서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서 그 저수지 제방이 무너진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농경이 침수하고 침수한 물이 또 들어와서 주택가 덮치고 이런 패턴들 많이 봤죠. 근데 올해도 모르겠어. 올해는 안 와야겠죠. 안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네 번째. 참 내가 얘기하면서도 참 뭔가 어거지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 내가 얘기하지만 참 어거지를 갖다 붙이. 자, 부산의 경우는 부산은 이게 할 말이 있어요. 부산의 경우는 그 평지보다 산 고지대 주택이나 마을을 형성하는 곳이 많고 터널이 많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이란다. 부산은 좀 비피해를 안 있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부산 같은 데 가보면 좀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게 산 꼭대기 아파트가 빌라가 있고 마을이 있어요. 한두 가정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 몇천 가정이 살고 있어, 마을에. 근데 그건 다 이유가 있죠. 예전에 이제 6.25 때 피난민들이 이제 살 곳이 없다 보니까 산에다가 이제 터전 잡고 살다 보니까 그게 약간 부상안의 문화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그게 산이 그냥 그 산에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이루고 있고 거기에 뭐 산을 깎아서 이제 집을 만들잖아요. 버티겠냐고.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겠죠. 근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그 이제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터널이 엄청나게 많아요. 터널이. 뭐 다른 지역도 터널이 많을 텐데 부산 같은 경우에 광역시 안에 터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도 굉장히 길어요. 퍼기님 반갑습니다. 어서요. 자, 퍼기님 부산입니까? 부산 사람입니까? 네, 저지대도 많고요. 부산은 평지 찾기가 힘들어, 평지. 예. 예, 저지대도 많고 고지대도 있지만 저지대도 많고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산 깎으면서 집 짓는다고 산 깎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산사태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 퍼기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그거 있죠. 절벽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절벽에. 절벽 바로 옆에 아파트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비 오잖아요. 부산에 그거 아십니까? 관광명소 있는데 어느 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 오잖아요. 비 오면 폭포처럼 돼버려요. 빗물이 흘러내려가지고 그 아파트 절벽 사이로 빗물이 뭉치면서 폭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산 사람이 알 텐데 있잖아요. 이 유명해요. 이게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야. 부산 아파트에 폭포 있는 데 있다고. 근데 그런 곳이 많아요. 비가 오면 폭포처럼 돼버리는데 이게 막 산을 막 깎아서 만들었다 보니까 절벽을 끼고 있는 아파트 동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와서 계속 내리면 이제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게 또 특징이 부산은 또 강이 많잖아요. 강. 강이 많거든요. 강이 낙동강이 있는데 그 낙동강이 한쪽만 내리는 게 양쪽에 있고 그리고 수영강도 있습니다. 맞죠? 그 강이 대구처럼 외곽에서 이렇게 강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산 같은 게 좀 이해가 틀리게 부산은 시내를 관통해요. 그 강들이.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들이 부산시를 전 지역을 관통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하천과 냇가가 뭐 대구처럼 금호강처럼 얕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고 넓은 강이 부산 시내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냥 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굉장히 넓고 깊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부산까지 왔다는 거의 이제 바닷가랑 거의 인접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말이 강이지 거의 반은 바다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런 거죠. 뭐냐 대구로 치면 금호강이지. 금호강은 뭐 밑에 다 보이잖아요. 그 말이 강이지 그냥 뭐 내과죠 내과. 근데 부산은 그냥 강이 아니 그거 그냥 일반적인 강 수준이 아니라 한강보다 더 넓고 깊은 강이에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맞죠? 사이즈와 범위가 엄청 큽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산에 낙동강도 가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낙동강과 좀 다른 게 그 낙동강에 갈매기가 많아요. 보통 바다에 갈매기가 많잖아. 근데 낙동강 가면 부산에 낙동강 갈매기 많잖아요. 거기니 맞죠? 거기 그 낙동강까지 쭉 내려와서 을수도까지 가버리면 거기 바다 아닙니까? 바다. 말이 강이지 거의 바다 아닙니까? 을수도까지 가버리면 을수도 바로 끝에가 바다니까 을수도 가기 시점부터 거의 바다지 거의 반 바다지. 그래서 보면 강이긴 한데 약간 파도가 출렁해요.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을수도 가기 직전에 이제 낙동강 보면 파도가 출렁입니다.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아무 이렇게 뭐 요동 없이 흐르는 강이잖아요. 근데 부산 거기 이제 그 정도까지 가버리면 출렁출렁거려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넘치겠죠. 넘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잖아요. 그럼 그 강 요동치는 게 이제 다리로 넘어오는 거야, 이게. 다리로. 다리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는 강이 부산에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부산도 내가 늦게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부산도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 별로 안 좋아. 부산도. 물이 잘 안 빠지는 곳이.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그 물이 빠지는 시스템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부산 같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길이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물이 고이면 빠지기 힘들어요. 물이 고였을 때. 저번에 그 터널 사건처럼.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푹 들어간 것 같은 게 물이 들어가면 이걸 빼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달동네도 많고 부산 같은 경우에. 네. 부산 가면 약간 좀 집도 좀 이상해. 집 같은 것도 좀 이상한 게 약간 경사가 말이 안 돼요. 네, 경사가 말이 안 돼. 그래서 난 그런 사람들, 저 꼭대기에 사는 사람 나중에 학교 어떻게 댕기지? 나중에 저기서 사는 사람 나중에 회사에 출퇴근 어떻게 하지? 부산 사람도 그게 당연한 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특히 대구 사람이면 대구는 그런 아예 평지잖아. 완전 평지다 보니까 와 저기서 사는 사람은 출퇴근하기 싫겠다 진짜. 차 없으면 못 나오잖아. 차 없으면 저게 말이 출퇴근이 거의 등산 아니야 등산. 등산 등산이잖아 저게. 그리고 부산 가보면 좀 집이 좀 허름한 집들이 많아요. 퍼기님도 아시겠지만 부산의 그 이제 상등성의 집들 보면 물론 제대로 된 집도 있지만 약간 인시밥병 판다촌 같은 집이 많습니다. 왜 특히 그 감전동인가? 감전동 가보면 왜 그런 집 많잖아요. 약간 임시 그냥 가건물 같은 집. 그게 약간 좀 문화유산처럼 돼버리면 나중에 뭐 철거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관광 명소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부산시에서 이제 그걸 이제 재개발 철거한다고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부산에 그 경사가 심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제가 봤던데 낙동고등학교 혹시 퍽이는 낙동고등학교 아십니까? 낙동고등학교. 낙동고등학교 보고 놀랬잖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때 그것도 낙동고등학교 근처도 달동네였던 거 기억나요? 예. 그때 낙동고등학교 어떻게 했냐면 저 부산에 결혼식 있어가지고 그 육하울렛에 이제 결혼식 예식장에 결혼식 있어가지고 끝나고 제 친구가 차를 내놨는데 견인을 해갔대요. 차를 어디서 받으러 가면 되냐고 하니까 낙동고등학교 근처에 이제 견인소가 있으니 그쪽에서 도착하고서 이제 얘기하면 차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고등학교 갔죠. 근데 놀랬잖아요. 내리가 놀랬잖아. 경사 보고. 그때 차 세워놓고도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차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 사이드 브레이크 안 되면 그냥 진짜 뒤로 밀려요. 그게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학교도 좀 웃긴 게 학교도 그 경사에 맞춰가지고 지어놨더라고 이게. 경사에 맞춰. 경사가 내가 봐도 한 20도 넘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와, 그 낙동보다 경사 높다고 부산 사람들 얘기하니까 부산에 그런 학교 많다고. 부산에 그런 학교 많다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비 많이 오면 피해를 많이 얻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피해를 입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부산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부산 사시는 분들은 좀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부산은 집값이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물론 해운대 같이 부산은 부산은 남수해라고 그러 남수해 그쪽이 비싸잖아.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그쪽이 비싼 땅이잖아요. 근데 그 외의 땅은 상대적으로 좀 싼 것도 있잖아, 부산은. 왜 그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보통 평균치가 유지가 되는데 부산은 아마 내가 봤을 때 지형에 따른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형에 따른 교통이나 그런 지형에 따른. 내가 봤을 때 평지수는 비싸고 경사가 심할수록 좀 싸고. 그 차이가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부산 사람들. 예, 대단해요. 뭐 제가 비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거 뭐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받았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BP 입으시면 안 됩니다. 올해도 BP 입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지역을 떠나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돼요. 비 피해는 안 입는 게 최선입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가지고 작년에 좀 피해 많이 입었잖아요. 너무 많이 입었잖아. 특히 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 특히 뭐그 반지하나 주택가 사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서울은 항상 침수 피해가 무조건 일어나더라고요. 침수 피해가 특히 다 안타까운 게 원룸 사시는 분들 좀 원룸이나 주택가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 좀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월세 내는 것도 억울한데 뷔페까지 받아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원룸 주인이 뭐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대비를 좀 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냥 무사히 넘어갑시다. 이 계신 분들은.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